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18년에 개봉했었던 블랙팬서의 4년 만에 후속작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스 4의 마지막 작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힙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른드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nly the most broken people. 국왕이자 블랙팬서인 티찰라의 죽음 이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험을 받게 된 와칸다. 라몬다, 슈리, 그리고 나키야, 오코의 은바쿠는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와칸다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한편 비브라늄의 패권을 둘러싼 음모와 함께 깊은 해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강의 적 네이머와 탈로칸의 전사들은 와칸다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두 세계가 충돌하며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He's coming for the surface world. 먼저 이 작품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전작의 감독이었던 라이언 쿠슬러 감독님이 이어서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국내에는 11월 9일에 개봉을 하였습니다. 12세 관람가로 개봉을 하였고 2시간 41분 7초라는 MCU 영화 중에서는 엔드게임 다음으로 긴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팬서를 연기하였던 채드윅 보스먼이 2020년에 대장암으로 인해 향년 43세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애도의 물결 속에서 그가 없는 블랙팬서 시리즈는 어떻게 꾸려져 나갈지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한다는 썰도 있었고요. CG로 구현한다. 움바쿠가 이어받는다. 아니면 원작에서와 같이 슈리가 이어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원작의 설정을 이어서 슈리가 블랙팬서의 이름을 이어받는다는 설정으로 제작이 되었죠. 굳이 감추지 않고 예고편에서부터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미에서 진행되었던 사전 시사회에서는 엔드게임 이후에 최고의 MCU 작품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는데요. 막상 국내 개봉 후에 국내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전체가 채드윅 보스먼을 기리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은 영화를 재밌게 봤든 재미없게 봤든 한결같이 모두 입을 모아서 잘 만들었다. 그 고인을 기리는 작품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요거는 다들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평이 갈리고 있는 부분은 그 외적인 다른 부분들입니다. 소수자 문명의 피해 역사를 메타포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에 잘 녹여냈다. 이런 주제의식을 잘 살렸다. 그리고 음악과 영상미가 좋았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이런 호평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MCU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아갔을 때는 히어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어설펐다. 슈리가 연기하게 된 블랙팬서는 너무 무게감이 없었고 CG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기억에 남는 액션씬이 없었다. 보통 MCU 영화라고 하면은 뭐 한 편당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억에 남는 액션씬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빌런 역시도 뭔가 보여줄 듯 엄청 폼을 잡다가 결국에 너무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혹평들도 있었습니다. 제 평가 역시도 혹평에 가깝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블랙팬서를 추모하고 기리는 부분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처럼 단독 단편작으로 제작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나 다른 채널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지금 제작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 블랙팬서 2편 이 영화 이 자체는 히어로 영화 그 자체의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또 디즈니 플러스도 챙겨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너무 채널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미 수많은 작품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디즈니 플러스의 행보를 봤을 때 뭐 이게 큰 문제가 될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추모와 영화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분리해서 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 추모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좀 좋았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아마 디즈니 플러스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모 씬들만 좀 이렇게 골라가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추모도 해야 되고, 블랙팬서의 후계 스토리도 이어가야 되고, 아이언하트랑 네이머도 데뷔시켜야 되고, 소수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뤄야 될 소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캐릭터의 부재가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중반부까지는 라몬다 여왕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뽑아내면서 그나마 중심축을 담당을 해줬고요. 저 역시도 이 라몬다 여왕이 활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야, MCU에서 진짜 이를 갈았구나. 정말 이번에는 각 잡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반부에 라몬다 여왕이 사망하면서부터요. 그 시점부터는 싹 다 조연들만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주연 없이 조연들만 이렇게 우르르 나와가지고 뭔가 극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DCEU에서 가장 최근작이 블랙 아담이고, 그리고 MCU의 가장 최근작이 블랙 팬서잖아요. 그래서 두 블랙의 어떤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굳이 이 블랙 아담과 블랙 팬서 두 작품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블랙 아담을 한 번 더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조금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동진 평론가께서 왓챠피디아에 남긴 한 줄 평의 해석 때문에 좀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별점 2.5점을 주시면서 3년이 넘도록 하염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마블이라는 한 줄 평을 이동진 평론가께서 왓챠피디아에 남겨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 평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냥 3년 동안 계속 MCU 시리즈 이젠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그 심정을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남겨 놓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왓챠피디아 댓글을 보면요. 아니, 이렇게 배우의 죽음으로 인한 추모와 헌정이 가득한 이 영화에 어떻게 그 추모가 지겹다는 평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평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요즘 문해력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데, 좀 웃지 못할 사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 토픽에는 어떤 글들이
남겨졌는지 보고요. 스피커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토픽에는 총 제 거 제외하고 5개의 평이 남겨졌고요. 먼저 존씨님께서 별 3.5개를 주시며 3시간에 육박하는 깊은 애도를 담은 영화 불치병으로 하나뿐인 오빠를 잃고 적장에게 수장당하는 엄마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녀린 흑인 소녀의 성장기 RIP 체드윅 보스만 1976년 2020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동현 대표님께서는 진지한 버전의 노홍철의 무한도전이라고 하면서 별 2개를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머가 다스리고 있는 이 탈로칸이라는 곳에서 인사 방법이 이렇게 2손을 모아서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그런 제스처인데 요게 무한도전에 나오는 무한도전 요거랑 제스처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자꾸 그 무한도전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집중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영화 외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아들님께서도 별 2.5개를 주시면서 존경하던 배우를 추모하는 가장 최고이자 최악의 선택. 영화 초반부 체드윅 배우를 기리는 영상부터 마지막 감정선에 티찰라를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마지막 대미에 체드윅이자 티찰라를 다시 한번 새기며 마음을 울리는 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연성이나 스토리의 구성이 그냥 인크레더블 헐크 마냥 다음 페이지 진행을 위해 또 다른 히어로를 소개하는 데 급급한 전개, 뭔가 찝찝한 스토리 마무리로 내가 영화를 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와칸다 포에버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MCU에게 다음은 어떨지 기대가 없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프님께서는요, 별 3개를 주셨고요. 하나의 거대한 서사의 흐름을 갖는 MCU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추모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던 영화의 처음이나 마지막 한 줄로 나타내는 형태가 아닌 영화 전체에 보여지는 추모가 새롭고 좋았음에도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는 캐릭터들의 서사를 보며 체드윅 배우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3점을 준 건 어떤 영화보다 고인이 된 배우에 대한 추모라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카카님께서는 별 2.5개를 주시면서 마블의 미래가 아이언하트라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 토픽에도 평을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스피커로 초대하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그러면 먼저 올라오신 순서대로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델님. 제가 감상평에 얘기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체드윅을 생각하면 진짜 짠하기만 해요. 그냥 다음 작품을 위해서 빌드업 한 것밖에 안 보이고 전체적인 뭐 액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대도 안 되고 네. 특히나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던 MCU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이었는데 네. 그에 대한 계승자로 사실 그 물망에 올랐던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지금 아이언하트가 튀어나와서 아이언하트 자체도 그 원작에서 그렇게 막 역사가 오래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걔가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이 영화에 나와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어떻게건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 사고의 시발점인데 그렇죠. 이게 나온 것도 그렇고 그냥 이게 이 영화가 진짜 체드윅을 위한 영화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올 MCU 영화들 위해서 그냥 밑밥을 까는 건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심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뻐꾸기님은 보고 오자마자 저희 단톡방에다가 막 울분을 토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미없게 봤고요. 네. 이게 고인의 추모가 담긴 영화라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가장 좋은 추모는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였다면 가장 좋은 추모였을 거예요. 물론 이 영화처럼 이 체드윅 보스만의 어떤 추모 영상이나 추모하는 부분을 애초에 그 모든 세계관이 공유를 하면서 MCU 세계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그것보다는 더 좋은 영화를 만들고 더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됐으면
그게 정말로 정말 어떤 그런 추모의 의미가 있는 영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요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리고 일단 사실 어떤 차드윅 보스만의 추모를 빼고 봤을 때 이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캐릭터가 하나도 완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캐릭터가 나오지만 그 어떤 캐릭터도 이렇게 눈에 띄는 캐릭터는 없었고, 네. 그리고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캐릭터는 어떤 이제 국왕이었던 어머니도 정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퇴장을 하시죠. 돌아가시게 맞아요. 되는데 라몬다 여왕이에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패착이라고 하면 네. 아니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도 못 만드는데 거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PC를 넣은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유엔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싸한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고 프랑스가 나오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이 왜 직접적으로 나오나? 갑자기 이제 뭐 실제 존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뭐 우리의 뭐 비브라늄을 탐낸다는 식으로 가는 때부터 약간 이거 좀 쎄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네. 다를까 네이머 있잖아요. 네이머가 네이머. 갑자기 무슨 그 저기 스페인 침공 받았던 피해자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피해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어떤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3세계 사람인데 너무 이제 뭔가 갑툭튀고 뭔가 이런 설명에 대한 개연성도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이걸 왜 설명해주고 있지? 관객이 설명해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적국이 될 수도 있는 저기 슈리한테 왜 설명을 해주며 자신의 힘의 기원까지 다. 아니 그건 1급 기밀 같은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그렇지. 나라 최고의 전사가 갑자기 나라의 1급 기밀을 다 전국의 슈리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뭐 어머니 반했나? 유품도 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유품이라는 게 어머니의 유품인 것도 충격이 큰데, 그걸 준다는 것도 충격이 큰데, 거기에 사실 그 어떤 자신의 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 유전자잖아요. 그런 걸 담겨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주냐고 갑자기. 아니 무슨 처음에는 얘가 정말 이 와칸다랑 꼭 동맹을 하고 싶은갑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 싶은갑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또 공격을 또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이게 갑작스럽고 모르는 내용이 약간 우연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히어로 영화의 제일 중요한 거는 히어로가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악당이 매력적이거나. 근데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이머가 그 팔찌를 준 것도 우연이고, 팔찌에서 어떤 유전자를 캐치해서 새로운 블랙팬서가 되는 것도 우연이죠. 막 만들 수 없는 어떤 건 물질이었는데 갑자기 막 그거를 보더니 이제 뭐 영감을 받아서 갑자기 뭐 성공 확률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그런 굉장히 싼 연출이잖아요. 사실 MCU를 보는데 그런 거 마블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영화가 긴데 화면도 안 보이고 어둡고 해서 안 보이고, 뭔가 배경도 안 보여, CG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우울하게 시작했으니까 영화의 톤도 어두웠던 건 이해하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참 뭘 했나, 그 추모를 빼면 뭘 했나. 도대체 이 영화에서 차드윅 보스만의 추모를 빼면 무엇이 남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과연 이 영화를 추모를 하려고 만든 영화인지 아니면 정말 포석을 깔려고 만든 영화인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언 하트는 그냥 아예 안 나왔던 게 좋지 않았나.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언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놓고 이제 다음에 또 아이언 하트라는 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거기서 또 설명을 하겠죠. 하겠지.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고, 네. 영화 한 편에서 설명을 못해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서 이 드라마까지 보라고? 아니 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네. 아유, 평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박의 겸비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지 평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최대 보스만 그 배우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걸로 어떻게든 좀 이제 해서 스토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막 이제 만들어졌는데 많이 아쉬운 거는 많죠. 좀 급작스럽게 슈리라는 캐릭터에게 좀 이제 서사가 불을 억지로 시키는 거라든가 네이머 또 그리고 네이머 캐릭터 뭐 그밖에 또 이제 아이언하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영화 초반에 뭐 막 이제 비브라늄이라는 그거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 릴리 윌리엄스다. 맞아요. 아,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이렇게 엮는구나. 근데 근데 얘는 굳이 그런 걸 왜 만든 거지? 그리고 막상 영화에서는 과제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아이언하트를 어떻게든 엮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엮을 이유가 있나? 이제 아이언하트의 그 수트를 봤는데 많이들 이제 그 특촬물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다. 뭐 어떻게든 아이언맨의 부재를 어떻게든 메꾸기 위한 이제 아이언맨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리리 윌리엄스라는 캐릭터를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겠다만 좀 너무 무리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와칸다라는 가상국가 왜 최고의 뭐 국가면서 기술 국가면서 창을 들고 싸우고 있고 뭐 배도 한 척밖에 안 갖고 다니고 뭐 그런 식의 뭔가 설정 이제 약간 빈 공간이라던가 약간 상대편이 이제 네이머도 좀 저도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맨 마지막 장면도 이제 갑자기 뭐 항복하고 동맹을 맺고 뭐 이런 게 조금 좀 뭔가 급박하게 끝나지 않았나. 그래도 뭐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아, 이제 뭐 옆 동네 뭐 이제 아쿠아맨의 좀 존재로 인해서 좀 어떻게 네이머를 보여주려나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멕시코 국가랑 엮어서 이렇게 했네. 정리하자면은 그래도 그 전에 나왔던 마블 영화보다는 나쁘진 않지만 역시 그래도 이 영화도 좋지는 않았던 뭐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또 영화였던 것 같고 이게 참 마블 엔드게임 끝나자마자 좀 너무 지금 나오는 작품들마다 뭐 다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보면은 와칸다 포에버 이제 이번 거를 좀 끝으로 좀 다시 좀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초롱님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점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정말 뭐 다들 이 부분에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대한 추모 그치. 하면서 이제 한 배우를 영화 한 편을 온전히 이용해서 이 장대한 추모와 후계자에 대한 계승까지 잘 이어가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면 볼수록 확실히 체드윅 보스만이 많이 그립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장례식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도 전 좋았어요. 비브라늄으로 그 비유되는 서방 국가에 대한 그 약소 국가들에 대한 폭력과 아무래도 비브라늄을 약간 핵무기처럼 이렇게 빗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좀 그런 문제시되는 국가가 뭐 러시아나 북한 정도겠죠? 그렇죠. 이제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나름 전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서사를 약간 마블식으로 해석한 라이온 킹이라고 봤는데, 이번 영화는 포카혼타스처럼 느껴졌어요. 그 외세 침략, 스페인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화와 그분 이름이 뭐죠? 물고기? 그 네이머? 네, 네이머의 물고기. 네이머의 국가를 이렇게 빗대어서
네. 설명을 하는 부분도 좋았고,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은 진짜 인정. 네. 예, 처음 그 장례식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그 아프리카풍의 음악과 힙합을 섞어서 원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음. 와, 이 음악과 맞춰서 나오는 그 와칸다의 비주얼은 정말 끝내줬어요.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초롱님이 이렇게 그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셨는데, 앞에 분들이 이미 좀 언급을 다 해주셔서 아마 내가 얘기해도 좀 동어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좀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 진짜 배려심까지도 이렇게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레즈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만 다 좋은 분들만 섭외를 하셨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섭외를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목소리 좋은 분들만 올라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국내건 국외건 제작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남겨주시는데, 맞아요. 뭐 그 MCU 같은 경우도 그래픽 작업을 맡은 그 외주 회사에 관련해서 돈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서 너무 좀 기피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마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돌았었죠. 기사화돼 가지고 한번 돌았었죠. 예, 그만큼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쿠키 영상에서 이제 아들이 나오죠. 이 티찰라의 아들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내 이름은 투생이다. 여기 그 IT였나요? 여기서 쓰는 이름은 투생이고, 와칸다식 이름은 트찰라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쓰면서 이제 얘가 그 슈리 다음에 어떤 블랙팬서를 이어받나? 요런 기대감을 주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아이의 이름이 투생이라는 거는 IT의 독립운동가인 투생 루베르튀르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보여서 아마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이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그 후계자로 자식이 나오는 이런 설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한 설정이 아닌가,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우와, 블랙팬서에 그 혈육이 있었어, 이런 놀라움보다는 친아들 맞아? 친자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모라고 부른다고 저렇게 그냥 대뜸 오케이를 한다고? 약간 이런 좀 의아함이 사람들이 먼저 막 앞섰던 것 같아요. 배우 혹은 캐릭터에 대한 추모는 이번 작품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다 된 것 같아서 아마 이후 작품이 지금 문제인데요. 블랙팬서는 돌아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팬서 후속작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블랙팬서의 후속작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막 어벤져스 어셈블을 할 텐데, 다 모일 텐데, 이때 이제 블랙팬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슈리가 이어받았던 이 블랙팬서의 존재감과 그 무게감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블랙팬서라는 그 야생의 그 듬직한 느낌보다는 약간 아기 고양이 느낌? 그리고 이 배우 역시도 체형이, 그러니까 그 원래 배우는 정말 그 벌크업된, 그러니까 든든한 체형이었는데, 체형이 너무 진짜 그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얄쌍한 그런 체형이다 보니까 이 너무 좀 그 듬직하지 못하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슈리가 맡은 블랙팬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요거는 역순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초롱님은 이 슈리의 블랙팬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제작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급작스런 배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인공의 그 역할을 할 정도의 어떤 대체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마땅한 인물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 슈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분방함과 왕권에 대한 이 권위의식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마블 제작진의 구미에도 맞고 요즘 추세에도 잘 들어맞지 않았나. 하지만 너무 가냘프죠. 이 블랙팬서의 그 간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벌크업된 몸과 그 야생성, 정말 막 갑자기 튀어나온 그 살쾡이 같은 그 아웅 하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약간 내 빠이바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냥냥 펀치 이런. 예. 그리고 네. 뭐 아니
뭐 레이저 빔을 쏴요. 뿅뿅 하면서 레이저 빔을 쏘는데 네. 이거는 블랙팬서의 아니죠. 블랙팬서는 쾅 하면서 이 막 아크로바틱한 액션과 그 이미 보여줬던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하고 즐거운 액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초반 액션 연출에 비해서 후반부의 그 블랙팬서의 연출이 너무나도 가냘프고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 네이머와의 전투도 맞아. 말려 죽이잖아요. 짱구는 못 말려도 아니고 네이머는 못 말려로 이제 전락하죠. 네. 네, 네이머를 말려 죽이는 걸 보고. 네. 방건조 오징어로 만들죠. 네. 네. 와,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하다. 아니, 네이머가 막, 목 말라! 이러면서, 네. 이러다 다 죽어! 이러는, 안타까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롱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겸비님은 이 슈리의 블랙팬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블랙팬서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처음 등장했던 11호 때부터 좀 점점 뭔가 타격감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네. 11호 때 첫 등장했을 때는 뭐 막 정말 이제 막 수트가 막 비브라늄처럼 단단하고 뭐 이렇게 막 거의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도 막 흠집을 내고 뭐 이럴 정도로 뭔가 단단하고 뭐 강하고 뭐 이런 느낌이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도로 추격씬에서 도로 달리기 하는 그 씬 하나만으로도 막 네네네. 완전 압도를 해버리잖아요. 맞아. 그 네. 뛰는 건데. 맞아. 근데 이제 블랙팬서 1을 때 갑자기 좀 이제 나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약간 뭐 변신하는 것처럼 막 바뀌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뭐 아까도 좀 전투씬이 너무 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11호 때랑 다르게 인제 좀 이제 수트의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 바뀌고 타격감도 좀 약해지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요번 와칸다 포에버 때도 좀 많은 분들이 블랙팬서가 아니라 흑표범이 아니라 이제 고양이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 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초에 이 슈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약간 조력자, 과학자 포지션의 캐릭터였어요. 근데 조금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좀 급작스럽게 왕이라든가 블랙팬서라는 지위 그런 이제 사명이라든가 좀 급격하게 받다 보니 좀 이런 좀 약간 이미지적으로도 많이 좀 블랙팬서 느낌을 많이 못 받지 않고 있나. 약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거의 007의 그 어떤 과학자 이게 막 도구 주는 그런 서포터한테 네. 네가 007 지금부터 007을 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이제 도구를 주는 사람한테 네가 오늘 요원을 해. 그래도 슈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오빠처럼 이제 복수를 안 하고 감행 안 하고 네. 용서를 하는 관행을 베푸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11호 때 블랙팬서 티찰라 블랙팬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순간적으로. 이제 뭐 복수에 좀 눈이 멀긴 했지만 결국은 오빠처럼 이제 관행을 베풀었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때가 떠올랐고 진정한 또 블랙팬서처럼 또 거듭이 나는 것 같네. 그 부분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슈리의 블랙팬서에 대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뻐꾸기님은 어떠셨어요? 초반에 나오는 그 창 쓰는 그 장군님 있잖아요, 장군님. 네.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야? 오코에. 네, 오코에가 차라리 훨씬 더 오래였다고 생각하라고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맞아. 이렇게 사고도 좀 안 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너가 해라. 너밖에 없다. 그리고 근육으로 보면은 라몬더 여왕님이 그냥 블랙팬서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저는 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야, 차라리 엄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딸보다 뭐 엄마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슈리만의 매력이 뭐냐? 슈리만의 싸움 방식이
있다든지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게 있다든지 흔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뽕이 없어요. 뽕이 흔히 말해서 뽕차는 장면이 이게 완전히 영웅으로서 각성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렇지. 굉장히 좀 아니 안 좋았지만 그 과정도 어쨌든 했으니까 이제 완전 각성해서 악당을 물리치러 가야 되는데 물리치는 것도 대충 그리고 이 네이머라는 캐릭터도 거기도 이제 유일하게 비브라늄을 갖고 있는 와칸다와 같이 비브라늄 갖고 있잖아요. 직접 이제 비브라늄으로 이제 그 와칸다의 방어막을 막 손으로 찢어버리고 막 들어오다든지 그랬으면 뭔가 이 와칸다의 갑자기 왕을 이제 암살하는 그런 장면도 어떻게든 뭐 이해가 됐을 텐데 그냥 들어와서 창 한 번 날리니까 죽어요. 그 창하고 그 무슨 이상한 폭탄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아니고 물폭탄이야. 아니 물폭탄도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 저게 왜 저렇게 강한 거지? 비브라늄을 뚫어버린다고? 아니 그리고 와칸다는 왕이 있는 초소에 비브라늄이 그렇게 많은데 비브라늄 코팅도 안 해놨나? 아니 그냥 물로 뚫리지 말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 영화도 사실 누가 봐도 CG가 돼요. 누가 봐도 CG밖에 없었어 사실. 진짜 뭐 오코에로 그러니까 영화가 한 중반쯤 가면 오코에가 하진 않을 거라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좀 더 재밌었을까? 아무튼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CG가 하는데 마치 그걸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 다 알아 관객들은. 스토리텔링의 가장 최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리가 되는데 이 시리만의 매력도 전혀 없고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엄마가 갑자기 엄마 환영 갑자기 보잖아요. 전투 중에. 그리고 갑자기 용서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갑자기 돼서 저는 정말 그 마블 캐릭터 중에 최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최악이었다는 생각이 정말 가장 크게 들었냐면 네. 제가 전에 영화였던 샹치도 정말 재미없게 봤거든요. 네. 보다가 중간에 졸았는데 그 샹치도 한 장면 정도는 괜찮은 장면이 있었어요. 버스 씬? 초반에 버스 씬 정도는 그래도 얘가 어떤 기본적인 뭐 무술이라든지 뭐 그런 건 되는 얘구나라는 정도는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 하나 보러 가는 영화예요. 그거. 그치. 그거 빼면 없는데 그 영화 사실 그 영화도 이제 좋은 영화는 아니고 그거 빼면 없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시리한테만은. 너무 다른 캐릭터들이 서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MCU 캐릭터 중에 거의 최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들님은 그 차세대 블랙팬서인 슈리의 블랙팬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그 타격감이 너무 부족했어요. 티찰라 액션씬은 진짜 막 표범의 움직임처럼 날렵하기도 하고 허브를 섭취하면서 생기는 이 힘을 바탕으로 막 뭐 타격감도 좋고 막 공중에서 막 3, 4연속 막 발차기 하면서 이런 액션씬도 너무 좋았는데 슈리는 뭐 처음에 그 배에서 했던 액션씬에서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뭔가 하는데 음파를 그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슨 헤어드라이기처럼 음파를 그거는 이제 블랙팬서 원에서도 나왔던 무기이긴 한데 굳이 그거를 쓰는 장면도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두 번 쏘더니 얘가 또 고장이 나고 그 와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액션씬을 보여주나 싶었더니 갑자기 아이언하트 도움 받아서 네이머 약화시키는 대로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려. 액션씬 보여줄 겨를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이제 슈리가 어떻게건 전사는 아니었으니까 작전이 성공했다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네이머가 창을 바닥에 꼽아가지고 그 사막 가기 전에 이제 떨어지는데 저는 솔직히 블랙팬서 액션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비브라늄 슈트 자체가 비브라늄이 그거잖아요. 그 진동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충격을 흡수해서 방출시킬 네,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거를 맞을 때 이게 보라색으로 빛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액션도 보여주고 맞아요. 마지막에 그 땅에 떨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통해서 방출하는 이런 액션이 있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엔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그 기둥 무너뜨릴 때 벽에 네. 박혀가지고 맞아요. 그때 딱 한 번 딱 보여주는데 블랙팬서는 이런 액션이 아닌데 이런 충격 흡수 방출이 이 엄청난 특징인데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과연 같은 이 각본을 썼던 분이 만든 게 맞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견빈민이
말했던 그 마지막 관용 음, 베풀지 않았으면 아마 와칸다 전사들이 다 전멸했을 거예요. 막바지에 그 네이머 항복하면서 전투 마칠 때 그 배에 와칸다 사람이 눈을 대충 세보기 한 2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수세에 몰리고 있죠, 구석으로. 그렇죠. 네. 또 거기서 갑자기 막 해피엔딩. 멈춰! 그렇게 된 전쟁 멈춰! 그렇죠. 네. 이게 딱 그 보는 순간 네. 뭐지? 이게 과연 올바른 전투씬인가? 제가 만약에 네이머였으면은 나한테 관용을 베풀었지만 이미 다시 수분도 흡수했고 얘라 지금 딱 보니까 와칸다 다 죽었네? 그러니까 얘 죽이면 모른 척하면 그만인 건데. 또 액션씬 나왔으니까 슈리에 대한 게 결국 액션씬이라서 또 이어서 말하자면 네. 그 나이트메어 엔젤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슈트 디자인도 너무 좀 호감이 안 그쵸, 가던데. 무슨 뭐 날벌레처럼 만들어 놓고 미드나잇 미드나잇 엔젤. 엔젤. 맞아. 그거를 그렇게 막 대비하고 이런 예전에 아이언맨이 보였던 그런 강박을 갖고 있던 슈리가 꼴랑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둘한테 줬는데 별로 활약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자발의 부족이란 게 은바쿠가 이끄는 그 부족이 전투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 있는 부족이잖아요. 또 걔네가 하는 역할은 걔네가 그 벽에 타가지고 전투할 때 줄 잡아주는 역할? 굳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슈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액션씬도 부족하고 그 외에 전투적인 부분에서 모든 액션이 진짜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 때문에 다들 뭐 이렇게 슈리의 블랙팬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비슷하게 느꼈고 제가 제일 납득이 어려웠던 거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슈리가 관통상을 당하는데 그거를 이러면서 그 창을 뚫고 나와서 또 다시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내가 생각했을 때는 치명상인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네이머를 제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 허브의 능력 중에서 뭐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뭐 그런 암튼 그런 게 있음 요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정으로 보여줄 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을 뚫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을 때 좀 회복되는 장면이라도 좀 보여주던가 사람 헷갈리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치유가 된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좀 그 관통상을 당하더라도 나 괜찮음, 나 빨리 나을 수 있음 이러면서 좀 의연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마치 치명상을 입은 거 마냥 막 비빌기면서 뭐 그러고 있는 게 하여튼 좀 마지막 그 액션씬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기승전 허브, 애시당초 비브라늄으로 비브라늄이 뚫리는 게 이상합니다.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는 방패의 대결. 그렇죠. 약간 그런 컨셉이었기도 했죠. 그거 좀 아쉬웠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그러면은 라몬다 여왕도 이 과정을 거쳤나? 라몬다 여왕도 왕권의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했나? 왜냐면은 이거 혈육은 프리패스권이 있는 설정인가 싶다가도 아니 그러면은 저기 티찰라 1편에서 티찰라도 그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블랙팬서를 위한 그거였나? 지금 하여튼 뭐 설정이 막 엄청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1편에서는 그러니까 블랙팬서가 곧 왕이고 와칸다의 왕인 거를 이제 의미하면서 그런 이제 사명을 이어나가는 거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네. 슈리는 그런 과정 없이 암튼 내가 3D 프린터로 허브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뭐 내가 대빵이야. 어찌됐든 이제 내가 블랙팬서니까 네. 내가 이제 이제 말 나한테 따라.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그치. 아델님, 맞아요. 왕권이고 블랙팬서고, 그래서 킬몬거가 이제 그 허브를 먹으면서 블랙팬서이자 왕이 됐다. 저는 그래서, 네네. 2편에서는 또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은 또 따로 있고, 블랙팬서도 따로 있는 것처럼 나와서. 저도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슈리가 그 과정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블랙팬서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허브가 다 타버려서 의미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전시 상황이었으니까 뭐 대충대충 넘어갔다라는 식의 그때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안 왔대.
그러니까 블랙팬서가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왕권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왔지? 보니까 친구만 나로 말이 되냐고. 노쇼. 아니 그러니까 친구만 아니 왕권을 정하러 오는 자리인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결국 그 장면도 그냥 블랙팬서 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거기를 간 것도. 그래서 굉장히 짜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 한 장면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던 게 이제 처음에 아이언 하트가 나와서 FBI 추적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아이를 찾으러 간 이유는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호해주러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애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슈트를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그 무인 경찰기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뜨리는 게 경찰들 그 차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거기 분명 사람이 있었겠죠? 와장창창 폭발.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면 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와칸다 시민도 아니고 이제 설정에서 19살, 18살 된 애가 살인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아니 쟤는 사람 얘 한 명 구하겠다고 갔는데 저기가 저렇게 사고를 치는 건 말이 되나? 저는 좀 그랬어요. 그 장면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맞아요. 아니, 그런 생각 물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긴 한데 이제 굳이 꼬투리를 잡을 거긴 한데 이제 영화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까지 이제 걸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요. 원래 너 좋은 얘기부터 들을래? 나쁜 얘기부터 들을래? 라고 하면은 나쁜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훈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일단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라몬다 여왕이라는 그 캐릭터와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캐릭터도 매력있고 그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으로 빛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연출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티찰라 부족이 이제 심해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배에 기어 오르고 막 사이렌들 나와가지고 목소리로 유혹하고 이런 연출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특히 그 심해에 처음에 잠수해가지고 그 고장난 비브라는 탐지기 찾아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그 심해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에 대한 연출을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완전 극 초반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기대가 확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갈고 만들었다. 너무, 야, 이거 뭐 초반부터 장난 아닌데? 이런 기대를 한껏 가지게 될 정도로 초반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설정들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점은 우리 이제 다시 정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뻐꾸기님? 저는 확실하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IT라는 지명이 나온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미국 뭐 영국 뭐 그런 강대국들의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IT라는 지명을 사용했고 소국인 나라가 그렇게 이런 엄청난 흔히 말해서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점이 네이버가 멕시코 탄압받는 멕시코인이었다는 설정보다 그 장면이 100배 1000배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저는 꽤나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그 장면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뽀꾸이님 좋았던 점 정말 없었나 보네요. 그거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견비님 좋았던 점, 뭐 손에 꼽힌다고 하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인공 없이 이제 토픽에서 나왔던 이제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처럼 과연 이제 블랙팬서 없는 블랙팬서 영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어째서 영화는 나왔고 뭐 잘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뭐 초반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벌써 뭐 그 티찰라가 막 이제 뭐 알 수 없는 병으로 뭐 돌아가는 것부터 막 바로바로 이제 훅 시작하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저희 나라랑 다르게 이제 그쪽 나라 쪽에서는 좀 약간 이제 약간 춤을 춘다든가 약간 신나게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장례를 치르는 쪽에 문화권이 있다고는 했는데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니까는 또 되게 장례가 되게 그러니까 남달랐고 또 영화 곳곳에 이제 그 배우분의 되게 그거를 이제 신경 쓰는 많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그 벽화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쟤들 그 투찰라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와칸다어로 뭔가 쓰여져 있는 이제 단어가 문구가 있는데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왕이시여 뭐 편히 잠드소서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었대요. 영문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니까는 그런 단어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배우분에 대한 이제 리스펙 뭐 이런 식의 정말 많은 곳에 곳곳이 또 이제 놨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마블 영화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긴 했어요. 블랙팬서의 연장선으로서는 이제 나름 그러니까 가볍게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기 그 쿠쿨칸이죠. 그 이제 약간 네이머를 제외한 그런 이제 쿠쿤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잠깐 탈로칸. 이러. 뱀신 뭐 그 나라에 뱀신이라고 있어 뭐 꿀꿀깐 꿀꿀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있었죠. 네, 꿀꿀깐. 잘못 얘기했는데 제가 나라 탈로칸. 거기 비주얼이 그래도 남달랐습니다. 그거 괜찮았어요. 초반에 그 심해 공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막 뭐 세이렌 뭐 소리로 막 이제 사람들을 이제 뭐 어떻게 현혹시키고 뭐 그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 동네 아쿠아맨이랑 자칫하면은 겹칠 부분이 정말 많았을 텐데 개성 쪽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각색을 해서 아쿠아맨과의 그 이제 그런 이제 겹치는 거를 좀 많이 피한 것 같고 네이머만의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개성은 무조건 있다고 개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롱님 그 좋은 점도 많은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들의 잃은 상실감을 표현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도 정말 멋있었고요. 너무 슬펐어요. 정말로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인물을 잃은 것만큼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고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블랙팬서 1 때만 해도 아니 이렇게 미개하면서 하이테크놀로지 왕국이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이분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2까지 보고 나니까 이거는 감독이 의도한 유머 코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젠 재밌어요. 막 아이폰 보면서 어떻게 저런 후진 폰을 써? 막 이런 거라든지 MIT를 보면서 MIT 가서 우리 마을 학교보다 후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 조금만 그 설정 노름이 아니라 이게 내려놓고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아프리카 그 대륙에 대한 이 편견들을 비꼬는 듯한 그런 유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게 이 네이머란 캐릭터가 정말 압도적인 그 서스펜스를 가져오는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강력함에 비해서 그 발에 붙어있는 날개는 너무나도 앙증맞고 귀여웠는데 네. 파닥거리죠? 네. 근데 이제 마블에서 아이언맨 이후로 또 토르가 있긴 한데 이게 자율 비행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다 없었는데 이런 캐릭터도 좋고 그 왕국만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이렌처럼 음파 공격이라든지 그 물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런 연출들도 이제 각 문화권에 따른 그 액션 방식을 달리하는 부분은 무척 좋았던 것 같고 아이언하트는 정말 별론데 진짜 슈트도 못생겼고 맞아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그래도 이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활력을 주는 약간 유쾌한 캐릭터로는 잘 기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허브를 딱 먹었을 때 옆에서 보면서 슈트 말고 이거나 먹을 걸 막 이런 뭐 유머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절한 상태로 파우더 발랐냐고 하는 거. 예. 맞죠. 네.
그런 것도 재밌고, 아무래도 로다주를 대체하는 캐릭터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비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통통 튀는 티네이저 그 박사 캐릭터로 보자면은 나쁘지 않았던 데뷔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델님이 생각하시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거를 네. 했던 감독이 응. 원래는 2를 어떻게건 스토리를 만들어 놨던 거를 최드윅이 이렇게 그렇게 가고 나서 자기는 감독을 안 하겠다라고 던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와가지고 이런 추모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칭찬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은 정말 좋았다라는 추모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았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델님. 자, 이렇게 뭐 아쉬운 부분이 다소 많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누면서 약간 느낌상 억지로 짜내서 얘기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여기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추모에 대한 마음만은 절절하게 녹아있는 그런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액션 영화를 보러 가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몰랐고요. 제가 몇 번을 왈칵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처음에 이제 장례식 씬에서 그 블랙팬서가 들어있는 관이 비행기체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비행기체가 출발할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춤추고 북치고 막 이러고 있던 그 와칸다 시민들이 다 같이 하얀 상복을 입고 단체로 이렇게 건물 위로 올라가서 그 떠나고 있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한번 울컥했고, 그리고 슈리가 이렇게 과거 오빠와의 행복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와칸다식 인사, 양팔을 이렇게 딱 교차시키는 그 인사를 하면서 서로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씬이 중반부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엔딩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그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절절하게 관객들한테까지 잘 전달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가 많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본 점수는 다 이렇게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개봉을 하면은 또 아마도 극장에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럴 거거든요. 이렇게 좀 아쉬운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극장에 가서 다음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즐겨요. 그죠? 이동진 평론가의 말이 맞아요. 계속 작별 인사만 매 회차마다 매 영화마다 작별 인사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 안 속는다라고 하면서 또 다음 영화가 나오면 그래도 이번에 한번 보러 가볼까 싶기도 하고, 야, 정말 애증의 마블인 것 같습니다. 나시님 앤트맨 보러 가실 건가요? 당연히 보러 가야죠. 말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보러 갑니다. 이런 정말 끊어내기 힘든 질긴 그 애증의 인연이 맺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2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